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소통협치 담당관 박효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긴급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분들은 오늘이 휴일이신데요. 휴일이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은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언론 브리핑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의를 하고 김보라 시장님의 추진 경과 및 인사 말씀과 윤종군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질의응답을 한 후에 폐회하겠습니다. 언론 브리핑 시간은 11시 3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브리핑은 안성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라 시장님의 동신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언론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셔야 되니까 네. 안성 동신 반도체 산단 농지 해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6.3 지방선거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쭉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써온 거를 쭉 읽어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안성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중대한 진척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은 본 사업의 개요부터 국가적 의미, 추진 경과와 최근 거둔 최대 성과 그리고 왜 안성인지에 대한 이유와 향후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안성 동신 일반 산업단지는 보계면 동신리와 금강면 일원에 약 116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203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가지는 넘겨주세요. 이 사업이 가지는 국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AI 시대를 맞아 소부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임을 천명했습니다. 판교의 설계, 화성, 용인, 평택의 거대한 제조 공장을 잇는 이 경기 남부 메가 클러스터에서 반도체에 척출할 수 있는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오직 우리 안성 동신 딱 한 곳만이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안성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활용 점정을 찍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마스터 플랜입니다. 우리 단지는 공장만 들어서는 단순한 산단이 아닙니다. 단지 내에 전략을 지휘할 안성산업진흥원, 입주 기업의 기술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200억 규모의 실증화 지원센터, 그리고 1만 명의 전문 일진을 길러낼 인력 양성센터까지 완벽한 자조용 첨단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안성시는 2022년 산단 물량 우선 배정을 시작으로 치밀한 기획과 정부 부처 설득을 거쳐 마침내 2023년 7월 국가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이후 25년부터 본격적인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하며 85개 관계기관과 쉼없는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 사업 과정 중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본 사업의 가장 험난한 관문이었던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 협의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관계 부처와의 사활을 건 소통 끝에 2개월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일부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원안보다 최종 전체 면적의 25.5%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지 난개발 방지, 용수 간선 이설 등 농림부가 제시한 합리적 조건들은 실시 설계에 즉각 반영하여 당초 목표인 일정의 한 채의 지연 없이 더욱 완벽하고 친환경적인 산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가장 큰 불확실성을 걷어낸 안성시는 오늘 3월 산단 계획 재수립을 거쳐 8월 경기도 통합심의, 올해 10월 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 고시를 거쳐 27년 11월 공사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마스터 도시로 도약할 안성의 거침없는 행보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경기 남부를 잇는 반도체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평택 라인과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가 거대한 제조 엔진이라면 우리 안성 동신 소부장 특화단지는 그 엔진을 돌리는 핵심 부품과 연료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단순한 배후 도시가 아닙니다. 성남의 설계, 수원의 R&D, 용인, 화성, 평택의 제조를 하나로 묶어 완성하는 클러스터의 라스트 퍼즐이 바로 안성입니다. 이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안성은 더 이상 농업이나 단순 물류의 도시가 아닌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조만큼이나 소부장의 자립이 중요합니다. 안성이 그 최전선에서 방패와 창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KDI의 객관적 조사 결과 우리 동신 특화단지가 완성되면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무려 1만 6천여 명의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동신 특화단지 주변은 청년이 몰려들고 주거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안성의 새로운 핵심 도심으로 눈부시게 재탄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님 추진 경과와 인사 말씀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윤종군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안 쳐주시는구나, 기자 브리핑이라. 아니, 이제 설 연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한 해 계획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적격 통과됐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언론 브리핑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더 많이 이 자리에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 시민들께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한 인사 말씀 자료는 다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너무 이제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국회의원 윤종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기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동신산업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동신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동신산업단지는 이제 논의 단계를 넘어 착공과 조성으로 향하는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2023년 7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3년 만에 결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국토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기점으로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각오로 본격적으로 뛰었고 불가능해 보이던 벽을 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총 35만 평 규모의 동진산단 전체 부지 면적의 62%에 달하는
약 22만 평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가 2022년 운영된 이후 그동안 심의한 31개의 안건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로만 놓고 보면 이번 동신산단 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중 오송 국가산업단지,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일반 산업단지 중에는 최대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제 면적의 크기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 유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서 동신산단이 갖는 위상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기대에 보답하고자 하나라도 더 설득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정말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동신산업단지의 문을 여는 핵심 절차였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께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 또 여기 계신 김보라 시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경기도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때로는 청와대까지 찾아가 동신산업단지가 안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임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신산단 농업진흥적 해제와 관련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제 제발 그만 좀 오라고 하소연했을 정도로 끊임없이 만나고 전화하고 설득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성과를 동신산업단지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2026년은 안성철도시대 개막과 더불어 위대한 안성시대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이미 우리 안성은 교통과 산업 분야에서 굵직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실 안성 청주공항 급행철도 JTX는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서며 안성 철도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부발선도 동신산단 본격 추진과 현대차 배터리 안성 캠퍼스 준공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제5차 국가 철망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은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안성을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잇는 핵심 관문 도시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역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동탄, 평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광역축이 완성되면 사람과 기업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산업 물류, 생활권이 함께 커지는 새 교통지형이 열릴 것입니다. 이 외에 용인 안성 충주고속도로, 안성 태안고속도로 추진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준공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한 최첨단 산업이 우리 안성에 뿌리내리는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유치원 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지난달 김성환 장관을 만나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현재 상수원 관리기칙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동신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종 승인되었기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안성을 반도체 소부장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최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기점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2개의 철도, 7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중부 내륙권 핵심 교통 요지로서 우리 안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동신산업단지가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목표는 2027년 11월 착공, 2032년 준공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절차 간소화와 신속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테이블을 상시로 가동하고 주민 의견 수정 과정도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되도록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로 동신산업단지는 마침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확정된 안성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신산업단지가 안성의 일자리, 지역경제, 미래 먹거리로 이어지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 동신산업단지는 중요한 게 이제 단일 사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JTX 철도 사업, 그리고 또 평택 부발 철도 사업,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가능케 하는 도화선이 될 굉장히 연계성이 깊은 그런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런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윤석열 정부 동안 참으로 이게 지연이 되고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관계자들 또 농림부 관계자들의 정말 성의가 넘치는 큰 지원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 또한 너무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성시장님과 안성시 국회의원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앞에 그 김동초 기자님. 그동안 그 의원님과 시장님 동신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그 중앙 뉴스에서도 가끔 비춰질 정도로 그 고생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앞으로 그 국가 경쟁력은 그 반도체에서 승부가 나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이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현재 그 오송이나 용인 국가산단에 비해서 동신산업단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걸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동신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경우에 안성시에 미치는 어떤 영향과 기대 효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국가 산단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사업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돼서는 유일한 특화 단지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근의 세계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제조하는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근거리에 있고, 우리가 K 반도체 벨트라고 불려지는 반도체의 모든 설계에서부터 완성품 제조까지의 그 생태계 속에 이 소부장 특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거의 그 제가 아까 표현으로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K 반도체 벨트의 완성이 안성의 소부장 특화단지 완성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성에 미치는 영향은 뭐 KDI나 이런 쪽에서 이제 연구된 것처럼 뭐 부가가치 생산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성과도 있지만,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농촌의 이미지, 그리고 그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다면 이제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아예 그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의 역할들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성 시민들이 기대하는 뭐 청년 인구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보태드리면 아까 이제 말미에 좀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 뭐 이런 것과 연계성 측면에서 이 동신산단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JTX 남북 철도랑 평택부발 동서 횡단 철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제성, 정책성 두 가지 지표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동시산단이 확정이 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경제성, BC 측면에서 이제 엄청 더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 토대가 확실하게 마련된 거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책성 부분도 예전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균형 발전 점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경제성, 정체성, 균형 발전 이렇게 세 개 칸막이로 평가를 하는데 수도권은 이 지역 균형 발전 점수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에서 작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정책성 평가에서도 수도권 내 지역의 경우도 균형 발전 측면, 수도권 내에서도 좀 발전이 소외된 지역은 일정한 점수를 활당하게끔 바뀌었거든요.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 동진산업단지가 정상 궤도에 들어섬으로써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철도 또 이제 반도체, 현대차 배터리 또 시설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규모 택지 개발까지 아주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런 측면을 좀 더 기대 효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분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일수 본부장님. 투데이 경제 이일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게 조건부 승인이라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 조건부라고 하면 어떤 조건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건 이행 가능 여부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행 실패 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농림부로부터 농지 전용 협의 조건부 동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도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다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10월까지 이 승인 고시까지 마치겠다라는 걸 목표로 갖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고시될 때 농림부에서 제시한 조건부를 다 이제 완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저희가 원래 45만 평 정도의 규모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한 5.5% 정도 이제 축소하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에 있어서 이제 수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다른 제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조건부 변경 사항이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뭐 좀 줄여가면 되는 거고 그 수로 확보하는 문제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김춘식 국장님. 네,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입니다. 먼저 동신 산단 농진 지역 특허단지 그 해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윤종군 국회의원님이 정말 제가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청와대, 뭐 농식품부, 국토위 등등 중앙 정부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애를 써준 데서 시민의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 김보라 시장님도 여기에 우리 의원님과 항상 맥을 같이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결실을 맺었다는 데서 경의를 표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인근 지역이 이제 세종, 안성 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좀 딜레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민들은 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상황이라든지 언제 개통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날짜가 조금 헷갈리는데 26년이죠. 27년 상반기로 얘기되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27년 뭐 요 정도에 이제 개통이 될 거라고 보여지긴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거는 그 세종 근처까지가 지금 이제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 부처 입장이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회 일부 기능들이 세종으로 이관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 때 6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국토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확장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돼서 조금 더 이 공사 기간이 준공 기간이 이제 세종까지 가는 기간은 늦춰질 수도 있다. 대신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 구간별로 이렇게 지금 안성까지 구간을 개통한 것처럼 개통할 수도 있다. 이런 변수들이 조금 있는 거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시까지의 준공 시점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로 이런 거는 이제 건설 완공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교 붕괴 때문에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은 거의 이제 끝났고, 그 교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최종 의사결정 단계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좀 변수로 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일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두 분은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기뉴스원의 유형수 기자입니다. 안성이 전통적인 농업 도시입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고 또 그때마다 안성은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그 산단이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되면은 아마 그 안성 경제에 지대한 이바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산단 지역이 지금 양질의 우량 농지라는데 농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라든지 그 농지가 상당히 비호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애지중지 가까운 곳인데 이 농지가 대규모로 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규모 주택 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 되게 되면 농업지 지역으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소멸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1차 경기도에서 그 심의에서 좀 부결됐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해서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그 비율이 전체에서 제 기억으로는 11%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업진흥구역 중에서 여태까지 해제된 비율이 5%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 농업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농업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으면 농업조차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첨단화해서 기술형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 지금 농업에 종사하신 농민분들이 고령화돼 가면서 그분들이 농업의 현장에서 이제 떠나시면 농업을 계속 이어갈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려면 도시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소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성이 어느 정도의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돼서 그런 규모가 갖춰졌을 때 그런 세수를 통해서 또 농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또 농업 생산물들이 소비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성은 농업과 이런 첨단 산업이 균형을 가지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 보존과 함께 적절하게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지 공급과 관련돼서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농지를 보존하되 정말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부분들에 관해서는 농민 단체들 그리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드렸는데 농업이 이제 생산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넓은 농지에서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좁은 면적에서도 뭐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고부가가치를 이제 생산해낼 수 있고 또 그냥 원 생산물만 뿐만 아니라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드는 것이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거하고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도 일정 정도 산업화를 통해서 세수 확보와 시장을 확산하는 정책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질문 못하신 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요청하시면 저희가 담당관실에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